갑과 을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런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조금 더 파워가 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요, 내가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내가 찾아가잖아요. 유학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학업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착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죠. 사실 유학원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학교 수속하고요. 비자를 받는 수속 대행 서비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호주에 도착한 후에 집을 구하고 중고차 구매하고 운전면허 교체, 은행 계좌 개설 이런 것들을 소위 정착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요, 내가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내가 찾아가잖아요. 보통 부동산 사무실들은 그 동네에 부동산 서비스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내가 집 보러 왔어요. 그러면 집을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면 내가 집을 선택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호주 부동산은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조금 더 파워가 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갑과 을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런데 갑과 을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호주 부동산 사무실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집들을 쫙 올려요. 그러면 이 집이 언제 입주가 가능하고 본드비 얼마고 집값 얼마고 인스펙션이 언제다. 인스펙션이 이 집을 보는 거거든요. 이 집을 언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집을 보기 위해서 우르르 사람들이 다 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10팀이면 10팀, 20팀이면 20팀 다 같이 집을 봅니다. 집을 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들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렌트 지원을 하고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서류를 다 추려서 3-4 가족 정도만 집주인한테 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첫 번째 집을 깨끗하게 쓸 것 같은 사람, 두 번째 돈을 잘 낼 것 같은 사람 골라서 이 집을 렌트를 주는 거죠. 한국하고 완전 다르죠. 한국은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하는데 호주는 내가 보고 내가 선택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어렵냐? 호주에서 렌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원할 때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할 때 지원을 함과 동시에 내가 지금 렌트하고 있는 그 부동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딱 갑니다. 가면은 그 부동산 담당자가 제가 권혜경이잖아요. 권혜경이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다시 렌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한 문장만 물어봅니다. 물론 부동산마다 문장이 좀 더 많은 데도 있겠죠. 근데 이 한 문장으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다. 집을 망가뜨린 데가 없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돈을 잘 냈다. 그러면 yes. 만약에 이 사람이 돈 납부를 자주 미뤘다. 아니면 집을 지저분하게 썼다. 도망갔다. no.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호주에서 렌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yes라는 답변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가족들은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렌트 이력이 없으니. 그래서 지인들이나 아니면 기타 서류들로 보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오시는 유학생들은요,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호주 부동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중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네, 공립사립을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공립학교는 학비가 좀 저렴한 편이죠. 공립학교는요, 1년에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사립학교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래서 학비가 2배 정도 높아요. 근데 학비를 떠나서 저는 공립하고 사립을 선택할 때 딱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립하고 사립을 선택할 때 부담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공립을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사립은 학비도 비싸지만 기타 비용이 연 1,000만 원 정도가 더 웃돈이 들거든요. 그러면 매년 학비도 비싸지고 웃돈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찬물을 좀 끼얹는 발언을 해드리면 1차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고요. 2차는 학교도 학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공립초등학교는 선착순 마감인데 공립중학교는 랭킹이 높은 학교는 이전 학교 성적을 보는 편이죠. 중고등학생들은요, 영어 연수 6개월을 꼭 하고 본인 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만 따지면 공립은 입학하기가 수월한 편이죠. 그런데 사립학교는요, 학생을 고를 때 좀 까다롭게 봅니다. 입학 시험을 봐야 입학이 가능한데 시드니하고
그리고 멜번 쪽은 사립학교 입학 시험인 AEAS라는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즈번하고 골드코스트는요, 영어 센터가 학교 안에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반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국은 보통 어느 대학교 출신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호주는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가 중요합니다. 호주 회사들을 보면요, 공채가 많지 않고 보통 경력직이나 특채를 자주 채용하는데요, 지인 추천으로 채용하는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공채가 많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생각한다면 사립학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사립학교 유학을 하겠다 하시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학 조건도 높아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학년 때 오면 입학 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입학이 더 수월하고 그 학교에서 쭉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한국 학교하고 다른 점은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사립학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떤 사립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무료 상담으로 추가 안내를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어느 지역이 학업과 생활에 적합할까? 호주로 유학을 갈 때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그리고 애들레이드, 퍼스 이쪽도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날씨도 다르고 생활 환경 다르고 교육 여건도 다 다르죠. 그래서 굳이 도시를 구분하자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시드니, 직항도 있죠. 하지만 시드니는 교육도 멜번, 브리즈번보다 좀 치열한 편이에요.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멜번은 교육의 도시로 유명하죠. 교육은 정말 좋은데요, 제가 봐도 좋은데 시드니보다 평균 2, 3도 정도 온도는 낮아요. 그리고 현재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직항이 없는데, 생긴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멜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유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시드니랑 브리즈번이랑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학교 안에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적겠죠. 백인 비율이 더 높고요, 아시안 비율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브리즈번인데요, 브리즈번은 시드니나 멜번보다는 좀 경쟁이 덜 치열하고요, 대한항공 직항이 있죠. 브리즈번은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덜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도시 선택은요, 학생의 성향, 유학 기간, 자녀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정확하게 따지고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학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학업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대부분들이 요즘은 육아휴직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1년이나 2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유학 후에 사실 호주 공립학교들은 한국교육청 인정 학교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저도 그 리스트를 받아봤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호주에서 받은 성적 그리고 재학증명서를 토대로 한국 학교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정유학이냐 미인정유학이냐고 따졌을 때는 미인정유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 봤을 때 중학교까지는 웬만하면 다 본인 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유학을 3년 이상 했을 때는 외국인 학교도 트라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는 3년 이하를 다녀도 제주도나 아니면 다른 국제학교도 들어가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학 비용이 얼마인가요? 호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유학을 계획하신다면요, 평균 1년 비용이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월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잡는다고 예상을 하면요, 집 렌트가 시드니 쪽은 연 4천만 원 정도 돼서 연 1억 1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멜번하고 브리즈번은 집 렌트비가 연 3천만 원 정도 들어서 연 1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구매는 제외했는데요, 만약에 중고차를 넣겠다 그러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중고차 비용을 넣으면 연 1억 정도가 되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엑셀표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비용을 쪼개서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클릭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녀의 호주 유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레모네드 유학원에서는 학생에게 모두 동일한 학교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학생마다, 가족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족마다 다른 학교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요, 무료 상담으로 해드리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